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830점 플러스 제4강 시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 할 거고요. 수태 문제하고 시제 문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제 문제 매 회마다 4문제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본격적으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태 문제하고 시제 문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태 문제라는 거 배웠죠. 주어하고 목적어를 봐주면 풀리는 문제가 수태 문제라고 했는데 수태로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예문을 보시면 we have reviewed냐 we will review냐 주어 본다고 수가 어떻게 결정되는 거 아니고 둘 다 능동태니까 더 플랜을 봐도 풀리지 않죠. 이 문제는 next week를 봐야 이게 미래 시점이니까 미래 시제가 답이 되겠구나. 시제가 결정되는 이런 문제를 시제 문제라고 합니다. 시제를 결정하는 것은 이처럼 next week 같은 부사구 혹은 뭐 한 단어는 부사, 두 단어 이상은 부사구라고 하죠. 혹은 문장이 올 때가 있어요. when SV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혹은 파트 6에서는 주변 문장을 보고 풀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이 필요한 문제라고 하죠. 시제 문제는 문제의 비율을 보면 파트 5에서는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쉬운 패턴으로 나와요. 부사구 보면 그냥 풀리게끔. 간혹가다 어려운 문제들이 부사절까지 봐줘야 풀리는 거고요. 파트 6에서는 무조건 2문제가량이 나오는데 무조건 2문제 중에 하나는 미래 시제가 평균적으로 답이 되는 어떤 현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혹시 한 문제는 제대로 풀었어요. 근데 한 문제는 과거 시제가 답이었어. 다른 한 문제가 남았는데 이것이 되게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미래 시제를 찍으면 맞힐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시제 문제 풀이 순서라는 게 있는데 사람 이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강생 중에 정씨 있나요? 정수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외울만 합니다. 정수태 씨 이렇게 동사 문제 풀 때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따져주는 작업을 정이라고 합니다. 왜? 정동사냐 준동사냐를 확인해주는 작업에 앞자로 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동사 자리니까 A번은 탈락이죠. 이어서 단수냐 복수냐 따져주는 프로세스를 수일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the plan이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태는 탈락이겠네. 이러한 프로세스를 태일치라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뭘 봐주냐면 시제를 봐주게 되는데 will have reviewed는 미래 완료 시제라고 해서 by next week 같은 식으로 써야지 그냥 미래 시점 next week랑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시제가 틀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will review가 답이 되는 이런 문제의 풀이 프로세스를 정수태시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왜 이런 프로세스가 좋으냐? 이유가 있어요. 가장 해석을 적게 하고도 풀 수 있는 순서대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마음은 급해서 넥스트 위크 보고 나는 미래 시제를 답으로 해야지 그런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문장 안에 그 자리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는 해석이 최소화 돼도 가능합니다. 그냥 문장 쭉 보면서 마침표 있고 그 안에 동사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면 할만하거든요. 수나 태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주어나 목적어 봐주는 게 수식어까지 봐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요. 그런데 시제 문제 경우에는 부사나 부사구를 봐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주어 동사보다는 좀 더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사절까지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시제나 가정법 같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는 그만큼 봐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해석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후순위로 미뤄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수동태에서 요령 같은 거 좀 배웠어요. 보기 중에 BPP가 한 개밖에 없다? 근데 목적어 없다? 그럼 그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요령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사 문제는 이 프로세스대로 푸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1번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1번 문제 풀 때 tomorrow라는 말에 딱 꽂혀서 그러면 미래지 해서 C를 고르면 함정에 빠집니다. 제가 알려줬던 동사 문제니까 정수태 C대로 가세요. 자꾸 위험하게 가지 말고요. 그렇다면 동사 자리니까 D번 탈락이 단수 복수 따져보면 디렉터가 단수니까 더 이상 안 풀리고요. 그래서 수동 능동을 따져주는데 컴퍼니스 가이드라인스라는 목적어가 있어서 수동태인 C번이 오히려 탈락되면 시제 문제가 됐고요. tomorrow 미팅했으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는 완전히 과거에 묻혀버리는 거니 정답은 B번이겠네 이렇게 푸시면 정확한데 왜 이게 함정 문제냐면 학생들은 수동태 능동태보다 시제를 자꾸 먼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수태를 확인해주면 바로 C번을 소거할 수 있을 것을 시제를 먼저 봤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조심할 필요 있고요. 참고적으로 현재 진행 시제는 조금 있다가 배울 건데요. 미래 상당 어구라고 해서 미래적인 계획된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번 들어올 수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 운영팀 부장이 회사의 지침에
관해서 다룰 것이다. 파트 5에서 주로 단서가 되는 부사구라는 게 뭐가 있고 어떤 시제가 답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부사구로 푸는 시제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Yesterday, last week, last month, 3 days ago, in 과거년도 이런 거 보이면 당연히 과거 시제 답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보통 101번에서 108번 때 한 문제쯤 나옵니다. tomorrow, next week, next month 이런 것들 coming이나 upcoming이라는 단어는 미래적인 어감을 갖고 있어요. 다가올 이런 뜻이 있어요. In the near future, foreseeable future 내다볼 수 있는 가까운 미래를 뜻하는 표현이라서 저런 것들 보이면 미래 시제를 답으로 하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에 정의를 알고 있죠. 현재까지 영향을 끼친 그러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 그래서 for, during, over, throughout, in the last past 5 years 이런 말이 있으면 지난 5년 동안에 걸쳐서 라는 말이 되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좋은 거고요. 또 in recent months나 recent years, recent라는 단어나 recently라는 단어가 있어요. 최근에라는 표현은 현재 완료 시제랑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표현이죠. so far, 지금껏 현재 완료 시제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으로 since가 등장하면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ever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뭐 이래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점 표현이라는 게 오는데 1989년 이런 숫자가 올 수도 있고 ing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뭐뭐 했던 것 이래로. 혹은 주어 동사 올 때에는 이 동사는 과거형을 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저 자리에 현재 완료 쓰면 안 됩니다. 혹은 the start of the project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 이래로 이랬을 때 그 반대편에 주절 쪽에 현재 완료 시제가 답이다라는 요 패턴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Next Friday 보고 바로 미래 시제 답으로 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동사 자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라서 A번이나 D번이 확실히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문장의 동사 자리니까 일단은 A번과 D번 탈락이고 그 다음에 시제를 따져주는 꼭 정수태 씨라는 프로세스 확인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딱히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최근 몇 개월간에 걸쳐서라는 표현을 in recent months라고 얘기했는데 recent나 recently 같은 단어들이 현재 완료 시제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C를 답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자꾸 시제에 꽂혀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혹시 다른 가능성 없나? 목적어 있는데 놓친 거 아닌가? 그런 것들 확인도 해주실 필요는 있는데 물론 지금은 주시스라는 목적어가 있어서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표현들은 이미 탈락되고 시제를 봐주면 역시 현재 완료 시제 C번이 답이 되는 문제고요. 최근 몇 개월간에 걸쳐서 스무디들이 더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주스들보다 땡땡 카페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 to date의 의미가 so far 지금껏이라는 말이요. 회사가 지금껏 30% 이상의 랩탑을 판매를 해왔습니다 라는 의미니까 현재 완료 시제 has sold가 답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5번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문제는 since ing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틀렸던 문제인데요. since ing도 과거에 뭐뭐 했던 것 이래로 라는 뜻으로 사용돼서 이 주절 쪽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정답이 되고요. 오리온 솔루션스라는 업체와 합병을 했었던 것 이래로 넥사코프라는 업체가 상당한 성장을 경험을 했다.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부사구로 푸는 시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렵지 않았죠? 네,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기초반에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파트 5에 앞번호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 편이고요. 뒷번호 때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부사절로 푸는 시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런 게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로 푸는 시제 문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아까처럼 한 단어 가지고 두 단어 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고 절을 봐야 풀리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패턴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의 부사절은 when 같은 걸로 시작하는 절이고요. 조건의 부사절은 if 같은 걸로 시작하는 절인데 예문을 보시면 그가 다음 주에 올 때라고 얘기해서 다음 주니까 will come이라고 할 것 같지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때 이 comes 부분도 시험에서 물어보고 또 저쪽에 will leave라는 주절 부분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주절은 주로 미래 시제를 써주는데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또 현재를 써주기도 합니다만 양쪽을 다 물어봐요. comes 부분에 현재 시제 쓰는 거 알고 있니? will leave 부분에 미래 시제 쓰는 거 알고 있니?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의 개념이 확실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when만 보고 무조건 현재 시제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when 다음에 과거 시제 쓸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 때
그때 동시에 일어났었던 다른 일을 묘사할 수 있는 거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동시 상황을 나타낼 때 잘 쓰는 단어 중에 딱 뭐뭐 했었을 때라는 just as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기억해 주시면 이따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험에 정답이 잘 안 돼요. 1년에 한 문제가량 나오는 패턴으로. 그러나 모르면 자기가 시험 보러 갔던 그 달이 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틀리는 거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에라는 말인데 이거 다음에 현재 시제가 오면 일단은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있는 거고 주절 쪽에는 will have pp라고 하는 이러한 모양새가 등장하죠. 이런 것을 미래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미래 완료 시제라고 제목을 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목을 달면 더 헷갈려. 자꾸 그런 용어에 집착하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양만 기억하세요.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동사 현재 왔어? 이쪽에 will have pp 써야 되겠네. 의미는 미래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쯤이 되면 그때쯤까지 해서 뭐뭐가 다 끝나 있을 거야 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도착할 때쯤 되면 미팅 이미 다 시작이 되어 있을 거야 라는 식의 패턴에서 will have pp 부분을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그랬을 때 저 부분 맞히셔야 되고요. 저 자리에 미래 시제 그냥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시험에서 미래 완료하고 미래하고 같은 보기로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미래 완료 시제가 답일 때는 같은 보기로 등장을 안 하고요. 미래 완료 시제가 오답일 때는 오히려 같은 보기로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소리냐면 미래 완료와 미래 시제가 같은 보기로 등장하면 그냥 미래 시제 쓰면 답이 돼요. 웬만하면. 그런데 만약에 미래 완료 시제 있고 다른 시제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미래 완료 시제가 답이 될 확률도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령이고 정확한 풀이법은 당연히 의미를 봐주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쯤에 그 해당 일이 다 완료가 되는 것이냐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미래 완료 시제를 답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과거로 옮겨놓은 것이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하고요. 우리가 도착했었을 때쯤에 미팅이 이미 다 시작이 되었었어. 지나간 일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묘사하죠. 이 영역을 가리켜서 대과거의 영역이라고 해요. 대과거 시제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시제를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해서 had pp라는 모양새를 써주는데요. 이 경우에는 by the time 대신에 before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Before we arrived,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the meeting had started 해도 됩니다만 before가 왔을 때는 had started 대신에 그냥 과거 시제 started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before라는 말을 통해서 시간의 전후 관계가 상당히 명확해졌기 때문에 둘 다 과거 시제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by the time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지만 됩니다. 지금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갑자기 정신이 없어졌어요. 선생님 강의 좀 쉬운 줄 알았는데 뒷골이 땡기고 아픕니다. 라고 한다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이죠. 1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마음의 평안을 갖고 내가 한 문제 정도는 그냥 버려줄게. 그러면서 주로 이런 보기들은 오답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도 1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거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죠. 한 문제가 어딥니까? 5점 차이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사절에 had pp라는 모양새를 가지는 그러한 절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주절 쪽에 꼭 와야 되는 표현이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라는 건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말이 너무 어려운데 뭐 왜 이렇게 쓰는 거냐? 정해진 틀이 있는데요. 이 틀 안에 말을 집어넣고 말을 하면 이 우리말로는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었어라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이름을 정해야 되겠는데 이거의 이름을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일을 반대로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표현법 한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름을 좀 정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부사절의 모양새를 보고 부사절 안에 had pp가 있으니 너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를게 라고 정했습니다만 이름이 과거 완료니까 학생들 마음속에 뭔가 이것이 과거 완료 시제랑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과거 완료라는 게 원래 기본 정의는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 사실인데 반대로 얘기하는 표현법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일찍 도착하지 못해서 참석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또 도치라는 걸 하기도 하는데 if가 떨어져 나가면 had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had we arrived earlier 해도 같은 말이다. 내가 새라면 나는 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예문이 가장 적합하긴 한데요. 토익 시험에 나올 만한 예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꾸었어요. ABC라는 회사가 국제적으로 확장한다면 그렇다면 그 회사는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요 라는 말인데요. 이런 것을 비동사일 경우에는 were를 써주는데 이게 was도 된다라고 문법이 바뀌고 있지만 일단 전통적으로는 were를 써주고 동사는 과거형을 써주는데요.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가정법 과거고 부사절에 expanded에서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 여러분들은 자꾸 이거 해석할 때 마치 이 사실이 과거에 발생했던 일처럼 ABC라는 회사가 국제적으로 확장을 했었더라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하세요? 확장한다면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새였다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과거의 사실로 쓰고 싶으면 방금 전에 했었던 had expanded라고 해야 되겠죠. 주절 쪽도 could access가 아니고 could have accessed라고 해야 되겠죠.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시험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정법 과거 완료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됐고요. 가정법 과거 별로 안 나오더라. 토익 시험 제가 한 10년은 연속으로 분석하고 하는 얘기니까 뭐 통계적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끔씩 파트 6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고요. should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 아닌가. 여기서는 그 뜻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뭐뭐라면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러워요. 혹시라도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한테 전화 주세요라는 이런 표현법을 학자들은 가정법 미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단순히 그냥 그런 이름일 뿐인데 괜히 미래하니까 뭔가 미래 막 자꾸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조동사 should라는 게 미래적인 어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원래 모양새는 if, should인데 if가 떨어져 나가서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온 도치 구문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시험에서는 도치된 형태가 더 많이 출제가 된다 정도 챙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패턴, had pp 던져줄 테니 could have pp나 would have pp 이런 것을 답으로 해봐. should 동사 원형 던져줄 테니까 그 다음에 please 동사 원형 답으로 해봐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will access 나왔는데 when 나왔네요. 요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미래적인 어감이 있을 것 같은데 미래 시제를 안 쓰고 현재 시제를 써주는 요 현상. 그녀가 도착을 할 때는 그녀의 이메일 박스에 접속을 할 것이다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7번이요. 바이더타임이 떴으면 일단 마음속에 미래 완료나 과거 완료 쪽으로 가겠는데 생각해 주시는데 ans라는 게 s 붙어서 단수형인데 현재죠. 3인칭 단수 현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이더타임부터 콤마까지가 미래 시점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A번과 C번 중에 골라주는 게 좋은데 목적어가 있나 봤더니 over라는 것은 부사 아닌가요? 그것은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100,000 스마트 폰 유닛에서 유닛가 목적어잖아요. 최종적으로 목적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인 A번 탈락되고 C번이 답이 되는데 해석은 그 분기가 끝날 때쯤까지는 그때까지는 재팬에 있는 공장은 10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을 다 끝내게 됩니다. 이미 끝낸 게 됩니다라는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C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8번은 before was만 딱 초점을 맞춰주시면 과거보다 더 전에 발생한 일이니까 여전히 과거적인 거죠. 근데 과거보다 더 전에 발생한 일을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한다라고 해서 C번이 답인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자리에 그냥 과거 시제 써도 된다. 그렇다고 was collected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적어 있으니까 그냥 collected 하면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was collected는 수동태라서 안 되는 거고요. before 대신에 by the time이 왔다라고 하면 과거 시제는 안 되고요. 과거 완료 시제만 가능하다. 앞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연구팀이 이미 필요한 데이터를 다 모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았던 게 더 먼저 발생한 일 보고서 제출되기 전보다. 9번입니다. if 떴죠? 가정법 생각해 주세요. had been 그러면 공식 명칭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서 주절 쪽에는 무조건 정해진 모양새를 씁니다. 그것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였으니까 A번 아니면 C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차이점은 A번은 능동태 C번은 be agreed에서 BPP 들어갔으니 수동태가 되는데요. 지금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냐 아니냐 판단하기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그런 목적어가 아닌 부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의미관계를 따져줍니다. 공급업체가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동의한 거죠. 공급업체가 뭐뭐를 동의한다라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관계가 잡혀 있어서 이것은 A번이 답이고요. 배송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납품업체는 동의를 했었을 텐데 제공하기로 할인을 고객한테. 그런데 실제로는 지연이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의를 한 것도 없었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년에 한 문제 나오는 문제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는 없지만 또 알아주면 이렇게 공식 가지고 바로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정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파트 6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살펴볼 건데 딱 이 4번의 영역에서 매회마다 두 문제 나오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잘 챙겨주셔야 돼요. 파트 6 시제 문제는 접근법이 완전 달라요. 옛날에는
파트 6의 시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제 문제는 주로 파트 6로 나오고 파트 5에는 시제 문제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파트 6 시제 문제는 해당 문장만 보고 안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문장만 보고 풀리는 경우에는 유일하게 현재 완료 시제가 답이 되는 경우가 그렇고요. 그게 아닌 나머지 경우에는 대부분 주변 문장에서 단서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미팅이 개최될 것인지 미팅이 개최되었단지 섣불리 판단하면 위험해요. 잘 안 풀리면 차라리 시제 문제를 맨 마지막에 푸는 게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읽다 보면 단서를 줄 거고 문제가 어려울 때는 심지어 절반까지 더 읽어야지만 단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개최가 될 건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미스터 킴이 참석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미팅이 열린 건가? 라고 생각해서 워스에 들어가면 함정에 빠집니다. 지금은 뒤에 뭐가 나왔냐면 다가올 일정상의 충돌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미팅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유가 제시된 거죠. 이것 때문에 참석을 과거에 못했다로 연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could라는 단어를 보고 could는 can의 과거 시제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 위험합니다. 조동사 could는 추측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어서 미래적인 어감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미래 시제가 답이 되고요.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미팅이 우리 본사에서 개최가 될 건데 미스터 킴은 참석을 아마도 못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가올 일정상의 충돌이 있으니까요 라고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생각하고 추론하게 만들고 이런 게 파트 6의 시제 문제라고 합니다. 어렵죠. 시제 문제를 잘 풀어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이유가 또 있는데요. 토익 시험의 파트 6 시제 문제는 지문의 유형을 많이 따라가요. 다시 말해서 광고 지문이다 그러면 현재 시제가 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광고에서는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공합니다. 광고니까요. 지문 자체가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에 날짜라는 게 있어요. 이메일 같은 게 특히 날짜가 등장하는데 날짜는 문제 푸는데 단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날짜 없이도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날짜를 추가의 단서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메일 날짜가 2월 25일인데 우리는 1월에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진행했습니다로 가야 되죠. 왜 1월은 2월보다 빠른 거니까. 이런 것들도 챙겨주시면 되고요. 특히 파트 6 시제 문제 풀 때에는 보기를 단순화하라라는 전략이 있어요. 단순화가 뭐냐면 영어의 시제는 총 몇 개냐면 12개의 시제가 있고요. 거기다가 아까 가정법의 패턴까지도 들어가 있으면 더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will, have, been, ing라던가 would, have, been, pp 막 이런 것들이 막 보기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단순화시킬 필요 있는데 어차피 정답이 어디서 나누어지냐면 뭐뭐 했다로 가느냐 뭐뭐 할 것이다냐 과거적이냐 미래적이냐로 판단이 되게끔 출제가 되고 있어서 방향성을 딱 정해주세요. 그리고 지문을 막 읽다가 이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인데 미래적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과거적인 느낌의 시제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have, pp, had, pp, would have, pp 이런 것들 다 과거적인 느낌이잖아요. 과거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미래적인 것들 다 지워주면 되는 거죠. 특히나 파트 6 시제 문제에서 미래 완료라든가 가정법은 지금까지 제가 시험 보았을 때는 정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추측의 조동사 표현이 한 번 답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토익 시험을 지금까지 되게 오래 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번에 한 학생이 선생님 그럼 50살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시험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미래 완료나 가정법은 주로 오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39번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거 풀어볼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수태 씨는 항상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nnual job fair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will be hosted라는 수동태는 제껴주고 시작을 해주면 이게 함정에 안 빠질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행사가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를 따지다가 조금 더 가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초청이 되고요. 또 행사가 개최될 거야 라는 미래 시점이 나온 걸로 봐서 행사 발생하지 않은 거구나. 미래적이구나. 그래서 D를 쓰면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죠. 왜? 수동태니까 목적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현재 진행 시제도 미래 상당 어구라고 해서 가까운 계획된 일을 쓸 수 있으니까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A나 C는 다 과거적으로 칩니다. 어차피 발생한 일에 대한 언급이니까 탈락인 거예요. 11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이메일을 아마도 받을지도 몰라. 이메일을 받고 있을 거야. 이메일을 쭉 받아왔어. 이메일을 틀림없이 받았어. 막 보기들이 복잡하게 생기면 정신이 없어요. 이럴 때 제가 무슨 전략을 제시했냐면 단순화시켜라. 과거적이냐 미래적이냐부터 먼저 생각해라. 즉 이 사람 지금 글에 나오는 이 사람 이메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이메일을 받았다라는 혹은 받지 않았다라는 단서가 어딘가 나오겠는데 바로 뒷문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메일에 링크가 있었어라는 도치구문이에요. 무슨 링크냐면 너의 소포의 배송 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링크가 이메일에 있었어. 그 링크를 넣어놨어 라고 얘기한 거 보니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은 이메일을 이미 받았었던 거죠. 그래서 A번과 B번을 일단은 소거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번하고 D번의 의미 차이만 봐주면 돼요. C번도 발생한 일을 나타내고 D번도 발생했던 일을 나타냅니다. 조동사와 have PP 표현들은 다 지나간 일.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 C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생해온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메일을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받고 계속 받아온 거예요. 근데 D번은 이메일을 틀림없이 받았었지라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씁니다. 후회의 어감에도 써요. 네가 이메일 받았었어야 됐는데 너 못 받았어. 이럴 때도 쓰지만 너 틀림없이 받았었지. 마치 must have pp랑 비슷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라는 단서가 없잖아요. 그냥 이 사람 이메일 한번 받은 거고 그 이메일 안에 이런 링크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D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시제 문제는 이 함정까지 정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네 문제를 정확하게 다 맞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잘 나오는 함정은 방금 전에도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었던 미래 상당 어구라는 게 있어요. 방금 전에 미래 시제 will 쪽을 갔는데 그게 아니고 is ing가 답이 된 것들이 꽤 있었잖아요. 현재 진행 시제도 가까운 정해진 일을 나타낼 때 쓸 수 있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B2 용법이라고 하는 is to 부정사입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의무라든가 예정 같은 걸 나타내서 미스터 김이 떠날 거야. 미스터 김 is to leave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현재 시제를 써도 미스터 김이 3시에 떠나기로 되어 있다라는 정해진 일을 나타낼 때 쓸 수 있고 유명한 예정의 표현들이 있죠. be scheduled to, expected to, be set to, supposed to, be going to 이런 것, be about 뭐뭐 할 예정이다. be bound to는 뭐뭐 하도록 그렇게 다 약속이 되어져 있다라는 뜻이라서 이런 것들은 보기에 만약에 will 어쩌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수동태야. 그러면 탈락이고 얘네들이 답이 되는 거죠. 혹은 그런 말들이 아예 없어요. 그래도 얘네들이 미래적인 느낌이 있어서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함정으로 잘 나오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근처 시점이 오답을 유발할 때가 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개봉이 되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라스트 위크 생각한 순간에 이게 뭐야? 지난주잖아. 그러면 이 영화가 지난주니까 과거 시제지. 그래서 explored 골라서 틀립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현재 시제가 답인데요. 왜 그럴까? 영화가 어제 개봉되었다고 어제 종영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계속 상영을 하고 있겠죠. 지난주에 개봉됐으면 오늘도 상영하겠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제 explores가 답이 되고 이 영화는 탐험한다라는 것은 다룬다라는 소리야. 삶을 다룬다. 현재 시제로 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근처의 시점 표현이 오답 유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오답 패턴입니다. 이거 꼭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유명한 함정이에요. 제가 이거 정말로 학생들 많이 틀리는 거 그냥 모아놓은 건데 since 떴다 하면 우리 뭐 떠올라요? 현재 완료 시제 떠오르죠? 그래서 현재 완료 고르면 위험합니다. since가 뭐뭐 이래로라는 의미일 때는 현재 완료 시제는 다른 쪽 앞부분 뭐 주절이라던가 이런 데 있는 거고요. 오히려 뭐가 와야 되냐면 과거 시제가 와야 돼요. 왜냐면 since 주어 동사는 과거형으로 썼을 때 과거에 뭐뭐 했던 거 이래로가 되니까. 그래서 since가 포함된 절에서는 과거 시제가 필요하고 since가 포함되지 않은 주절 쪽에 현재 완료 시제가 오는 겁니다. 구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때문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라는 뜻일 때는 아무 시제나 올 수 있는 거니까 since 있으니까 무조건 그 다음에 현재 완료지 이러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 풀 때 한번 적용해 봅시다. 12번 문제. 이게 내용을 보면 광고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거구나. 지금 할리데이 세일 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느껴진다면 너 이러한 할인에 대해서 가능해, 자격이 돼 라고 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qualified 과거 시제 썼어요. 왜 그러니 봤더니 previous 때문에 그래요. 저걸 단서라고 생각했다.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정답의 단서랑 가까운 곳에 오답 단서도 넣는다고 했죠. previous라는 말 가지고 과거 시제로 빠지게끔 장난쳐놓은 문제인데요. 차이점을 느껴야 돼. 이전에 참석자라고 해서 네가 자격이 되었다라고 하면 영어의 과거 시제는 과거에서 이미 끝나버리고 묻혀진 일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 지금과의 연관성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한 말이에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으로 하고 싶으면 오히려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과거에 그래 했는데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의미로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B를 답으로 하면 네가 이전 고객이니까 너는 이전에 자격이 됐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안 돼라는 느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A번을 쓰면 또 이전 고객이라서 자격이 과거도 되고 지금도 되고 앞으로도 되고 항상 되는 사실인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A번으로 가는 거고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는 이 지문의 유형이 보나마나 advertisement 광고 유형으로 돼 있을 거라고요. 광고 유형이니까 사실을 주로 말한다라는 생각에서 A번 답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13번 센스 보이면 여러분들은 현재 완료 시제 고른다고 했죠. 그래서 has transferred 골랐으면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has pp는 앞에 이미 has missed에서 있잖아요. since 다음에는 과거 시제가 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4번 문제 마지막으로 just as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when의 뜻이 있었어요. when의 뜻이라기보다는 딱 그때라는 말이기 때문에 딱 그때 right when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앞에 등불이 나갔다 해서 과거로 얘기했으니까 보안 담당자가 그 지역을 점검했었을 때 그렇게 동시에 발생한 거죠. 역시 과거적인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고 그런 게 바로 뭐냐면 B번인데 제가 왜 함정 문제로 분류를 했냐면 많은 친구들이 뭐를 답으로 했을까요? 뭐뭐가 완료되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 D를 고른 학생이 되게 많았어요. 보안 담당관이 그 지역을 다 점검을 끝냈었을 때 그때 등불이 나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헤드 PP라는 것은 과거의 시점 전에 다 끝난 일을 묘사하거든요. just as라는 말은 동시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관계가 안 맞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저 자리에 after를 써주면 됩니다. After the security guard had checked the area 그러면 보안 담당관이 그 지역에 대한 점검을 다 완료한 후에 혹은 right after 해주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직후에 하자마자 바로 등이 나갔다. 이렇게 연결되면 쓸 수 있지만 just as는 동일한 시간대를 언급하는 거니까 이쪽에 과거 시제 썼는데 여기 과거 완료 써주게 되면 시간 차이가 벌어져서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다 QR코드 찍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영상이 추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CJ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도 한 줄 요약 제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저는 빠져 있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잘 요약 안 되면 다시 한번 강좌 들어보시는 거 약속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강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